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은 제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운 좋게 공인중개사 33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부 습관 길들이기입니다. 공부 습관 길들이기.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 의자에 많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의자에 집중해서 앉아 있을 때는 언제냐면 밥 먹을 때 뿐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야 공부를 하던지 강의를 듣던지 하는 건데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앉아 있으면 또 일어나서 딴 생각하려 하고 핸드폰 검색하려 하고 놀러 갈 생각하고 뭐 살 거 없나 고민하고 딴짓, 딴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습관 길들이기를 어떻게 했냐면 우선 그냥 일단 인정했습니다. 내 뇌가 평소 해오던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했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고쳐보자는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앉아 있다가 이제 딴 생각이나 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바로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나 턱걸이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 3자가 저를 바라보듯이 스스로가 3자가 되어 내 뇌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아, 너 또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또 일어나서 다른 짓 하려고 했지? 그럼 팔굽혀펴기 하면서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계속 제 뇌에게 인위적인 자극을 반복해서 주었습니다. 또 앉아있다가 머리가 아파도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했고요. 1차식 강의가 끝나도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이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제 뇌가 의자에 앉는 습관 형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조화 시켰습니다. 저처럼 오랜만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뇌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시고 자기 뇌에 새로운 습관 형성을 위해 인위적인 자극을 한 번 더 주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방법으로 자리에 앉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고 인터넷 강의를 집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누웠더니 제 아들이 아빠 공부 안 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드디어 습관이 형성됐구나를 저는 느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도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을 길들일 수 없는 분들은 학원 직강을 듣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처럼 직장인 또는 육아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당연히 못 가시죠. 인강을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는 습관 들이는 게 필수입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였다면 자격증은 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학창 시절에 IQ 테스트 하잖아요. 저는 99입니다. 네, 무려 2자리입니다. 원숭이보다 조금 괜찮은 수치죠. 네. 중학교 때 공부 너무 못해서 또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했었고요. 그 당시 공부 조금 하는 친구들은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 스펙도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시면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노는 걸 좋아해서 애초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긴 시간을 투자하지는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차로 딸 생각도 했지만 계속 놀다 보니까 동차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올해 2차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했습니다. 공부 기간은 1차는 3달, 2차는 4달 정도 공부했습니다. 1년 중에 8달은 열심히 놀았습니다.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첫 번째로 기본 강의 듣기였습니다. 또 제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무료 강의를 찾아봤는데 경기도 지식이라는 사이트 가면 무료로 공인중개사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 강의도 최신 강의가 올라오고요. 자료도 줍니다. 그리고 강사분들도 과목당 2분 정도의 강의가 올라옵니다. 2분 중에 마음에 드시는 강사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그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멈추고 제 언어로 말하고 요약하고 노트에 쓰면서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인강 듣기만 하시면 집중도 안 되고 아마 엄청 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쓰면서 하셔야 강의 내용이 이해도 되고 집중도 되고 정리도 되니까 쓰면서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언어로 요약된 노트를 토대로 공부하시면 내용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동안 강의 몰아서 듣고 나머지 2달은 기출 문제만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는 한국산업관리공단 가서 10년치 기출문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0년치 기출문제 5회 이상 풀고 모든 회차에서 마지막 회차 점수가 90점 이상 나올 정도로 풀었습니다. 이 정도 풀면서 자연스럽게 지문들 익히고 틀린 문제나 이해 안 되는 지문들은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지문들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풀었습니다. 문제의 답만 외운 게 아니고 오답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강사님이 기출문제를 분석했는데 보통 80% 정도 기존 기출 지문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존 기출 지문만 봐도 기출 문제만 봐도 80점 근처까지 맞을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기출로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탑워치로 50분 시간 맞춰 놓고 시간 안에 풀려고 노력하면서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저는 문제 풀 때가 제일 집중이 잘 되고 제 지식을 출력하는 과정이 반복되니까 공부의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기본서는 구매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동영문제 이런 것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 방법은 기출문제 10년치 5회 이상 풀기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4시간 정도 매일 공부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조금 놀다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매일 공부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놀러 갈 때는 와이프한테 운전을 부탁하고 이동 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이동했습니다. 가족 행사 있거나 친구들과 술 한잔 했을 때도 집에 오면 기출문제 한 과목이라도 꼭 풀고 잤습니다. 뭐 술 취해서 잘 풀었는지 그런 건 잘 기억은 안 나도 어쨌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 활용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는 핵심 요약 강의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출퇴근했고요. 자차로 출퇴근하는 날에도 강의 영상 틀어놓고 운전했습니다. 또 자기 전에 원래 핸드폰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냥 강의 영상을 봤습니다. 다른 일반 영상 보면 눈이 더 크게 떠지면서 잠이 안 오는데 강의 영상 볼 때는 5분 보면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수면제 효과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빼고는 온통 공인중개사 시험 생각으로 3달을 보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느꼈던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장점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은 경험하셨죠? 하지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했던 과정이나 제가 느꼈던 많은 감정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가끔 공부하면서 합격수기 쓸 생각도 하면서 설레임도 느끼고 심장도 두근거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쉽지 않죠. 암튼 오감이 활성화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고 나서의 이 성취감은 제 자존감도 높여주고요. 또 이 자존감이 원동력이 돼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자존감으로 내년에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고 자기만의 합격수기 성공 경험담 멋스럽게 남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험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험 끝나고 공부하는 동안 하지 못했던 술도 마시고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이나 집에 있을 때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도 사서 읽고 있고 이렇게 제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던 습관이 저를 한 단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혹시나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시더라도 이런 습관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도전해 보시고 열심히 들이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실수했던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차 시험 때는 공인중개사 카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을 믿고 기출문제와 이해 안 가는 부분 유튜브 조각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자료 좀 얻고자 카페에 가입했는데 정말 다양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동영문제, 백선문제 이런 거 풀어야 되나요? 개정된 부분은 시험에 나오나요? 모의고사 몇 점 나오면 합격하나요? 뭐 이런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글을 클릭하고 댓글을 읽다 보면 저도 막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되는데 괜히 책 구석에 있는 가장 나올 확률이 적은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카페에서는 정보 혹은 자료만 빠르게 얻고 나오십시오. 불안감에 그런 걸 클릭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카페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목표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